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최명입니다. 저는 오늘 호르몬과 건강,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을 이해하려면 이해를 하면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노화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우리 몸의 주요 호르몬들과 그 역할, 호르몬 불균형이 초래하는 질병들, 그리고 호르몬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영양관리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호르몬이란 무엇일까요? 호르몬은 그리스어로 자극하다, 돋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내분비선에서 분비되어서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며 표적 세포에 작용하는 화학신호 물질입니다. 즉,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서로 대화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크게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식식의 조절입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수면과 각성 리듬을 조절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자는 것도 호르몬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장과 대사입니다. 호르몬의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을 하고 에너지 대사를 관장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도 호르몬이 조절을 합니다. 셋째, 감정과 면역입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심리 상태와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우리 신체 반응을 결정합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모든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다음 화면요. 자, 이제 우리 몸의 주요 호르몬들을 살펴볼 건데요. 인체에는 50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소량 분비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분비함, 아이고, 지방을 분해해서 정자 생성을 촉진을 하고 2차 성징을 발현시킵니다. 남성의 경우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으로 생리 주기를 조절을 하고 자궁 내막을 유지하며 골밀도를 보존합니다. 폐경기에 이 호르몬들이 급감하면서 여성들은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이 어린 시절에만 분비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인기에도 계속해서 분비를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과 피부, 뼈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지만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네 번째는 멜라토닌과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죠?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수면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과 항산화 기능도 담당을 합니다. 또한 식욕과 비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옥시토신과 콜티솔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유대감과 공감 형성을 합니다. 콜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완화합니다. 이 모든 호르몬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40대 이후에 발병하는 당뇨나 갑상선 질환, 우울증의 상당수는 호르몬 이상에서 기인을 합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간과하면 질병으로 이어지는데요. 호르몬 불균형의 경고 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 호르몬 부족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성욕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저하되며 골다공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남성 갱년기 또는 안드로포즈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의 부족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폐경 후에 여성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 저하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저하되면 노화가 촉진이 되는데 이를 폭풍 노화라고 부릅니다.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근육이 감소합니다. 넷째는 복합 불균형입니다. 여러 호르몬이 동시에 불균형을 이루면 피로, 불면,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호르몬이 보내는 신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몸과 마음, 노화, 질병, 감정을 움직이는 신체의 핵심 언어입니다. 미병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21세기 예방의학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통계를 보면 인체에서 분비되는 주요 호르몬은 50가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병만 해도 8가지 이상의 호르몬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도 호르몬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40대가 호르몬의 변곡점으로 40대부터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하면 이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에 2, 3회 근력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적화한다고 하니 운동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호르몬 이상이 초래하는 임상질환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인슐린 문제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8가지 이상의 호르몬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슐린뿐만 아니라 글루카곤,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등 모두 혈당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치료도 가격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다음 화면요. 지금 우리 2030 세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층 중에 5명 중에 1명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20%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미 대사질환의 문턱에 있다는 뜻인데요.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마시는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우리의 인슐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밤늦도록 내려놓지 못하는 이 작은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의 지휘자인 멜라토닌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른쪽의 붉은색 형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호르몬 체계가 엉키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현대인의 가장 불일적인 질환인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4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준 만큼 돌려줍니다. 내가 5명 중에 1명인 위험군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지켜낼 것인지 그 해답은 오늘 말씀드릴 호르몬 밸런스 전략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하수체 질환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뇌하수체는 호르몬의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면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이 발생을 하고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외소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하면 푸신병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극적인 신체 변화를 초래합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여러 다른 자료 화면들을 좀 넣었었는데 여기가 좀 비읍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갱년기입니다. 갱년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 모두 성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복합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감하고 남성의 경우 40대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조기 개입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다음 화면이요. 한 번 더요. 네.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단이 필수입니다. 네 가지 영양학적 접근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7대 영양소,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이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지양하고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공식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은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혈당 관리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을 하고 콩류와 양배추 같은 섬유질 식품을 섭취해서 인슐린을 안정화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서 다른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셋째는 멜라토닌 생성 촉진입니다.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해 보세요. 갑각류, 멸치, 우유 등에 풍부한데요. 저녁 시간에 이런 식품을 섭취를 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성장 호르몬 분비의 촉진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아미노산은 성장 호르몬 분비의 핵심 원료입니다. 계란, 생선, 육류, 홍류 등에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단은 호르몬 관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렇다면 호르몬 균형을 위한 유산화 제품의 영양학적 접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가 없다면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겠죠? 매 끼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호르몬 관리의 1순위입니다. 호르몬의 원재료인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뉴트리밀 액티브를 소개합니다. 뉴트리밀 액티브 제품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 저당 설계를 한 제품으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배합했으며 인슐린을 안정화시켜주는 지방연소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뉴트리밀 액티브는 유청 및 대두 단백질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트리밀 액티브에는 미세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스트레스에 대항 호르몬인 콜티솔 조절을 돕고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이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성장 호르몬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주성분이 뭘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소리가 안 들리니 저 혼자 또 답을 해야 되겠죠? 네,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노화 방지와 정서적 안정에도 필수적입니다. 뉴트리밀 액티브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 밸런스를 맞춘 제품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5년 연속 대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뉴트리밀 액티브 같은 제품이 좋은 호르몬의 원료가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혈당을 자극하지 않아 인슐린을 쉬게 해주고 동시에 근육과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호르몬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두 번째는 바이오메가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호르몬이 수용체에 잘 결합하도록 돕습니다. 바이오메가는 고함량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인슐린이나 렙틴 같은 신호 전달자들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체내 염증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데요. 오메가3의 강력한 항염 작용은 불필요한 콜티솔 소모를 막아서 부신 피로를 예방하고 호르몬 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여줍니다. 또한 바이오메가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은 기본이고 혈행, 기억력, 건조한 눈 등을 개선하는 사중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호르몬 통신망을 복구하는 핵심 전략 자산인 셈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호르몬의 조력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상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D를 단순한 영양소가 아닌 체내에서 합성되어 전신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탈을 쓴 프로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의 몸에서 인슐린 분비와 성장 호르몬 합성에 깊이 관여하는데요. 한국인 90% 이상이 결핍인 비타민 D는 전신 호르몬 체계를 조율하는 마스터 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기능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의 조절자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직접 존재하고 있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2030 세대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조인자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 밸런스의 촉매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다낭성 난소증후군 개선과 가입력 향상에 비타민 D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수많은 영양의학 논문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 칼디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 비타민 D가 과학적으로 배합된 제품입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방어막, 스트레스와 대사 호르몬의 진정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과다 분비를 억제해서 신경계를 안정시켜줌으로써 현대인의 부신 피로를 해결해주는 천연 진정제라고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은 늘 비상 상태인 스트레스 모드로 인식을 하는데요. 의학 서적이나 여러 논문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부신, 축의 과활성화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수치가 아주 쉽게 상승을 하고요. 부신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당뇨병 학회 등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 조절, 호르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타민 D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성호르몬 및 면역 호르몬의 합성과 균형을 조절하는 기초가 되는 영양소이고요. 이 제품은 마그네슘과 칼슘을 1대1로 배합을 했는데요. 칼슘 과다로 인한 세포 내 긴장을 마그네슘이 완화시켜주는 아주 과학적인 생리학적 균형을 고려한 제품으로 세포 내외의 신호 전달 체계를 안정화시켜줍니다. 다음이요. 네. 다섯 번째는 유산화의 이소플라본 플러스입니다.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 제품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유사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하고 과잉일 때는 수용체를 미리 점유하여서 과도한 자극을 막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호르몬 급감으로 발생하는 안면 홍조 등 갱년기 증상 완화의 핵심 기전입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서플라본이 뼈를 만드는 조골 세포를 자극을 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 세포를 억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근거는 이소플라본 플러스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저하로 급격히 진행되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의 과학적 배경이 됩니다. 여성의 삶은 호르몬의 파도와도 같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는 시기에 몸의 지휘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서플라본은 우리 몸을 속이는 가짜 호르몬이 아니라 수용체를 안정시키는 스마트한 보조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루 26mg의 정교한 배합은
단순히 뼈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여성의 활력을 결정짓는 호르몬 밸런스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여섯 번째 제품은 식이섬유입니다. 인슐린 청소부라고도 불리는데요.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인슐린의 폭주를 방지하고 장내 유익균을 도와서 행복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날뛰면 다른 모든 호르몬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단순한 배변 조력자를 넘어서 호르몬 폭주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내분비학, 대사학 분야의 학술지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발효시킬 때 단쇠지방산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단쇠지방산은 장 상피세포를 자극을 해서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민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간에서 대사된 에스트로겐이 장에서 재흡수되지 않도록 흡착하여서 밖으로 배설을 시킵니다. 이는 현대 여성들에게 흔한 에스트로겐 우세증, 즉 생리불순, 유방 통증 등의 원인을 예방을 하고 성호르몬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호르몬 건강을 논할 때 대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버릴까입니다. 파이버즈 플러스에 들어있는 24g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아주 잘 닦아주는 고속도로 청소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을 길들이고 에스트로겐을 청소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이요. 일곱 번째, 비타민 E. 유산화 제품으로는 이프라임입니다. 이프라임은 호르몬 수용체의 보호 및 세포막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비타민 E는 세포막의 산화적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서 호르몬의 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환화를 방지하고 생식 기능의 기능을 많이 도와줍니다. 특히 여성의 황체 호르몬과 남성의 정자 활성 등 임신 및 생식 기능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산화 이프라임에 들어있는 D알파 토코페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감싸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특히 갱년기나 임신 준비기처럼 호르몬 민감도가 중요한 시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천연 형태인 D알파 토코페롤은 합성 비타민 E 형태인 Dl-알파 토코페롤보다 체내 보유율과 생체 이용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호르몬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영노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호르몬 균형은 단순한 웰빙을 넘어서 장수의 핵심 전략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호르몬 수치가 건강한 범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관리를 위해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검사로 미병 단계에서 조기 진단하는 것입니다. 미병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질병이 아니지만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미리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면 참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영양, 운동, 수면, 이 삼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호르몬 관리의 기초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이 내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피로, 불면, 기분 변화 등은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쉬고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호르몬 관리법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의 의지보다 호르몬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살을 빼야지, 잠을 자야지, 기운을 내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호르몬이라는 지휘봉이 꺾여 있다면
우리 몸은 결코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트리밀로 인슐린을 달래고 바이오메가와 이프라인, 비타민 D로 세포의 문을 닦아주고 파이버즈와 이소플라본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는 다시 활기찬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은 기다리는 행운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실력입니다. 오늘 당신의 영양 전략과 노력이 곧 당신이 누릴 삶의 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호르몬 지붕을 직접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